안녕하세요. 2020년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 경기권역 창업지원기관 사회자협동조합 사람과 세상 강기령 과장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2020년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 회계지침 매뉴얼 교육을 영상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회계지침을 기준으로 사람과 세상 육성사업 창업팀만을 위해 제작된 것이므로 다른 창업지원기관과 사업비 신청 절차 등 상이한 내용이 존재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회계지침 매뉴얼은 기초편, 사업개발비편, 운영경비편으로 총 3가지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두 번째 파트인 사업개발비 편입니다. 사업모델 개발비 편은 창업팀 사업비의 구성, 사업추진비, 재료비, 기자재 구입비, 기자재 임차료, 외주 용역비, 홍보비 마케팅비 총 7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창업팀 사업비 구성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팀 사업비 구성은 크게 사업모델 개발비, 운영경비 두 가지 비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사업모델 개발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모델 개발비는 사업추진비, 재료비, 기자재 구입비, 기자재 임차료, 외주 용역비, 홍보인 마케팅비 총 6가지 세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내용은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지출 증빙서류 또한 공통서류는 기초편에서 자세히 다루었고 오늘의 내용인 사업모델 개발비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욱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위의 화면은 기본적인 서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글씨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 어려워 보이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에는 사업비를 사용할 때 어떠한 항목으로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으니 지루하더라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모델 개발비란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사업모델 개발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결과물 명시입니다. 본 사업비로 제작한 결과물에는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 문구를 표시하여야 하며 기념품 배포 시에는 행사명과 행사 내용, 지급 수량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합니다. 행사 운영을 위한 초청장, 홍보 유인물, 상패 제작 등에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문구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창업지원기관의 확인서가 있을 경우에만 제작이 가능합니다. 육성사업 CI는 세로형과 가로형 두 가지가 있으며 사람과 세상 창업팀 카페에 업로드되어 있으니 활용하시면 됩니다. 내용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진흥원 CI 단독 표기는 불가능합니다. 가끔 대표님들께서 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진흥원 CI를 다운로드 받으시어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진흥원 CI 단독 표기는 불가능하며 육성사업이라는 문구가 함께 있는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 CI 사용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업모델 개발비 영상에서 설명하는 모든 사업비 사용 시에는 꼭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 CI를 명시하셔야 함을 다시 한번 안내드리며 본격적으로 사업모델 개발비는 어떠한 사업비인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추진비입니다. 사업추진비란 인증획득비, 특허출원비, 지식재산권 확보비, 법인 설립비, 행사 소요 비용, 사업 추진을 위한 공간대관 등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지식재산권 및 법인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비에서 계상하되 정부 기관에 납부하는 비용은 사업비에서 집행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인지세, 소득세, 취등록세, 교육세, 농특세 등입니다. 외부 전문가 비용은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사업화를 진행하는 경우에 계상하는 비용으로 역량 강화비와는 구분하여 집행하여야 합니다. 일시적인 행사 개최 및 불가피한 사유로 단기간 지원 인력이 필요할 경우 단시간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단시간 근로자가 주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정기적으로 근무할 경우에는 사업비에서 집행할 수 없으며 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연 또는 행사, 프로젝트를 위한 일회성 장소 임차료 집행도 가능합니다. 창업 아이템 사업화를 위한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된 실소요 비용 또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업 아이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 및 등록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지만 대리인의 성공 보수료는 지급이 불가합니다. 계약일 이전의 지식재산권 관련된 비용, 즉 우선심사 청구, 등록 비용 등은 지급이 불가합니다. 출원인은 창업자 본인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법인은 창업자 본인이 대표이사일 경우에만 법인 명의로 출원이 가능합니다. 인증획득비는 사업 아이템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하며 계약 기간 내에 인증획득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또한 인증이 완료된 경우 창업팀은 해당 증빙자료 사본을 창업지원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시험인증비는 시험인증공인기관에 시험, 분석, 인증 등에 한하여 지급하며 제품 인증은 인증을 위한 시험 분석 비용과 인증 비용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사업추진비 사용 시 필요한 서류를 사업비 신청 시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와 사업비 사용 후 제출해야 되는 증빙서류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인증획득비, 특허출원비, 지식재산권 확보비, 법인 설립비 사용 시에는 결제 방법에 따른 공통서류를 기본으로 행정비용에 대한 증빙, 견적서, 계약서 등을 제출해 주셔야 하며 사업비 사용 후 제출 증빙서류는 마찬가지로 결제 방법에 따른 공통서류를 기본으로 출원신청서, 공인시험 성적서, 법인 등기부 등본 등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행사 소요 비용 사용 시에는 결제 방법에 따른 공통서류를 기본으로 사업비 신청 시에는 행사 계획안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사업비 사용 후에는 행사 사진을 포함한 결과 보고서, 물품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주셔야 하며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셨을 경우에는 화면과 같은 추가적인 증빙 서류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사업 추진비 사용 시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에 대한 예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왼쪽은 특허 출원비 사용 시 제출해야 하는 견적서입니다. 잘 보시면 빨간색 네모칸으로 되어 있는 출원 수수료 120만 원만 사업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밑에 나와 있는 우선심사 수수료, 출원 관람료, 우선심사 관람료는 사업비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오른쪽은 법인 설립비 사용 시에 제출해야 되는 견적서입니다. 이 견적서도 마찬가지로 빨간색 네모칸 안에 있는 기본 보수 35만 원만 사업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왼쪽은 공과금이므로 사업비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단기근로자 운영계획서, 행사계획서와 출원통지서 예시입니다. 단기근로자 운영계획서 및 행사계획서 양식은 사람과 세상 육성사업 카페 자료실에 업로드되어 있으니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초편에서도 보여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기본 공통서류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카드 영수증과 이체 영수증입니다. 두 가지 서류 모두 꼭 금액이 잘 보이게 스캔하여 제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사업 아이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는 데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금, 은, 동 등의 귀금속은 구입이 불가능합니다. 단, 공예 디자인 분야에 한해서 귀금속 등의 재료 구입은 창업지원기관과 협의하여 부분적으로 인정합니다. 재료는 협약 종료일 전에 납품이 완료되어 해당 사업에 기여하여야 합니다. 소모품의 기준은 사용에 따라 다시 사용할 수 없거나 소모되어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또는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일지라도 취급 단가가 50만 원 미만인 물품을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재료를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인정 기준이 있는데요. 구입한 재료를 별도의 가공 절차 없이 판매하는 형태는 불인정하며 시제품 제작이 완료된 이후 양산을 목적으로 하는 재료비는 불인정합니다. 두 줄로 명시되어 있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히 시제품 제작이 완료된 이후 양산을 목적으로 하는 재료비는 불인정인데요. 말 그대로 육성사업은 사업 모델을 개발해보는 시제품을 제작해볼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육성사업비를 사용하여 양산을 목적으로 물품을 제작하고 판매하여 이득을 취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재료비 사용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구매하는 곳에 따라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나누어 정리하였습니다.
결제 방법에 따른 공통 서류를 기본으로 견적서 혹은 거래 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의 경우에는 장바구니 캡처도 가능하며 200만 원 이상 거래 시에는 비교 견적서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사업비 사용 후 제출 증빙서류로는 증빙사진을 포함한 물품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주셔야 하며 구입한 재료로 제작한 시제품 사진도 제출 부탁드립니다. 견적서 및 장바구니 캡처 예시입니다. 두 서류 모두 구매하려는 품목, 수량, 가격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견적서에는 우리 팀에게 발부된 견적서임을 알 수 있도록 대표님의 성함 또는 팀명이 기입되어 있어야 하며 공급자 정보 및 도장을 꼭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급자 정보 및 도장을 꼭 받으셔야 하는 이유로는 아시다시피 구매 금액 200만 원 이상 시에는 비교 견적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가끔 가짜 비교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를 가늠하고자 공급자의 도장이 꼭 필요하므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자재 구입비입니다. 기자재 관련 사업비는 구입과 임차로 나누어지며 특히 기자재 구입비는 대표님들께서 가장 관심을 갖는 사업비 세목이며 매년 다양한 이슈가 발생되는 세목으로 그만큼 사업비 사용 시 매우 까다로운 세목이기도 합니다. 먼저 기자재 구입비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계 또는 설비를 통칭하며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제품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기자재 구입비는 배정된 창업팀 사업비의 30% 이내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창업팀은 기자재 운영 계획서 제출 시 기자재의 품목과 단가, 예상 가격에 대해 기재하고 관련 견적서 및 시장 가격 조사를 제시하여야 하며 창업지원기관장은 해당 창업팀의 기자재 구매 계획에 대해 기자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추후 정산 시에는 기자재 구입 물품에 대한 의견서도 첨부해야 합니다. 기자재 심의위원회 개최 횟수와 시기는 창업지원기관장이 정하며 물품 단가 100만 원 이하, 총 구매 비용이 500만 원 이하면 심의위원회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다만 총괄 책임자 승인 및 기관 의견서는 필요합니다. 중고 기자재의 경우 원가, 중고 가격 간의 비교 견적 자료가 증빙되어야 하며 업체와의 거래를 통해 세금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경우에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에서 구매하는 개인과의 거래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자재는 협약 종료 30일 전까지 납품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기자재 구입비는 총 사업비의 30% 이내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단 30%를 초과하는 집행 금액에 대해서는 창업지원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이후 기자재 구입 비용의 50%를 자부담하여 사업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기자재 구입비가 최초 협약 금액 1,000만 원의 30%를 초과하여 자부담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 사업비 확정 후에 총 사업비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비로 집행한 것은 소급이 가능합니다. 단 이곳은 사전에 창업팀의 사유서를 근거로 기관 승인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밑에 예시가 나와져 있는데요. 총 사업비가 확정되기 전 창업팀이 500만 원짜리 기자재를 구입한 뒤에 중간평가 이후 총 사업비가 3천만 원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우리 창업팀은 최초 협약 금액이 1,000만 원의 30%인 30만 원은 사업비로 집행하고 나머지는 창업팀이 자부담합니다. 총 사업비가 3천만 원으로 확정되면 기자재는 30%인 900만 원까지 집행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자부담한 200만 원은 나중에 소급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은 창업지원기관의 사전 승인이 필수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용하기 까다로운 항목인 만큼 유의사항이 5가지나 있습니다. 구매한 기자재는 재판매할 수 없으며 환수 금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기자재 구입 당시 금액으로 환수합니다. 협약 종료 후 법인 창업에 실패한 팀의 기자재 구입 금액은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종 보고서상 구입 기자재 활용에 대한 내용을 꼭 명시하셔야 합니다. 구입한 기자재는 사업기간 및 창업 유지 의무기간 이상 자산으로 구분하고 보고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기자재 구입 또한 모든 품목을 구입할 수는 없는데요. 불인정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불인정 기준으로는 사업 아이템 개발 또는
제작에 소요되지 않는 기자재의 구입은 당연히 불인정이고요. 필요한 기자재임에도 구매가 불가능한 품목으로는 이륜 혹은 사륜 등 자동차 종류, 데스크탑, 노트북 종류, 사무 공간의 집기 혹은 가구 종류, 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워드 및 엑셀 등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및 바이러스 백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프로그램 등은 구입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전문가용 프로그램은 구입이 가능합니다. 카메라 종류 또한 구입이 불가능한데요. 단 주 업종이 영상 관련된 창업팀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기자재 구입비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기자재 운영 계획서하고 심의위원회 승인 서류입니다. 사후 제출 증빙 서류로는 결과 보고서, 증빙사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요. 법인 재무상태표, 자산 명기가 필수적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자재 구입비 사용 시 필요한 서류를 정리하여서 알려드렸는데요. 특히 사후 제출 시 중요한 서류 중에 법인 재무상태표는 기자재 구입 시 유의사항 중 5번째인 구입한 기자재는 사업기간 및 창업유지 의무기간 이상 자산으로 구분하여 보고 및 관리하여야 함을 증빙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 부분을 많이 어려워하셔서 예시로 보여드립니다. 왼쪽은 재무상태표로 자산으로 명시되어 있음이 확인이 가능하며 오른쪽에 계정별 원장으로 대체하여 제출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두 서류 모두 언제나 즉시 발급하기에는 어려운 서류이므로 기자재 자산 등록 서류에 한해서는 육성사업 회계 정산 전까지 제출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네 번째로는 기자재 임차료입니다. 기자재 임차료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된 기자재의 임차, 설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통칭하며 창업지원기관장은 해당 창업팀의 기자재 임차에 대해 기자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기자재 임차료는 사업기간 이내의 임차료만 지출할 수 있으며 협약 종료 30일 이전까지 발생한 계약 및 입구권에 한하여만 인정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기자재 심의위원회의 승인 시 임차는 가능합니다. 일시납으로 기자재 임차 후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중단이 결정되는 창업팀은 참여 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환수합니다. 유의사항으로는 물품 단가가 100만원 이하이면서 총 임차 금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자재 심의위원회 개최가 생략이 가능합니다. 단 총괄 책임자의 승인 및 기관 의견서는 필요합니다. 불인정 기준으로는 임차 기간 종료 후 자산으로 취득되는 형태의 임차 계약 시 임차료 전액이 불인정입니다. 우리 대표님들이 그러시진 않으시겠지만 육성사업이 워낙 오래된 사업이기도 하고 전국에 매년 500개 팀이 육성되는 만큼 절대적으로 없는 일은 아닙니다. 창업지원기관에서 계약서를 살펴보고 발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꼭 유의하시어 사용하셔야 합니다. 기자재 임차료 사용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기자재 구입과 거의 똑같은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기자재 구입 및 임차 시 물품 단가가 100만원 이상이면서 총 임차 금액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자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기자재 심의위원회 추진 절차는 총 6단계로 이루어지며 각 단계별 내용은 읽어보시면 아실 거라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사항은 사람과 세상 기자재 심의위원회는 약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루어집니다. 이 점을 유념하시어 사업비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번째로는 외주용역비입니다. 아마도 거의 모든 창업팀이 사용하는 사업비이자 가장 어려워하는 사업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주용역비는 창업팀이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완성할 수 없거나 자체 역량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 일부 공정 또는 과업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대표님들께서 직접 제작하지 않고 업체를 통해 제작하는 경우에는 아주 예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거의 외주용역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주용역비 사용 시에는 관련 업체를 보유한 업체에 한하여 용역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창업지원기관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외주용역비는 수행 완료 후 일시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외주용역비 심의위원회 승인을 얻은 계약금액 500만원 이상의 경우에만 선급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외주용역 결과물 납품 및 검수 이후 잔금을 지급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검수를 진행하여야 하고 증빙사진이 포함된 외주용역 최종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창업팀이 500만원 이상의 외주용역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 창업지원기관장은 해당 창업팀의 외주용역 추진 계획에 대해 외주용역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외주용역비가 사용하기 어려운 이유는 유의사항이 아주 많기 때문인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재와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인데요. 심의위원회 개최 및 횟수 시기는 창업지원기관장이 정하며 심의위원회를 통해 승인된 경우에만 선급금 최대 70%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과업 종료 후 일시납이 원칙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므로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외주용역 중간 점검은 진행 여부 및 방식, 절차는 창업지원기관장이 정하며 외주용역 사업비 사용 시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창업지원기관에게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사항이 나왔는데요. 추진 형태가 외주용역인 경우 집행의 목적과 관계없이 외주용역비 기준에 근거하여 집행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카탈로그를 제작할 경우 디자인 등을 의뢰해 영상 제작비, 홍보용 웹페이지나 어플 제작비 등은 사업비 사용 목적이 홍보이더라도 홍보 및 마케팅비가 아닌 외주용역비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외주용역비에도 불인정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단연간 육성사업 업무를 진행하면서 가장 큰 비용의 사업비 환수가 나왔던 항목도 외주용역비였고 이전 영상인 기초편 영상에서 알려드린 사업비 지급 불가 대상자와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 항목이 외주용역비입니다. 우리 대표님들이 그렇게 할 거라고 의심하는 건 절대 아닌데요. 지금까지 몇 번이나 발견하고 사업비 환수를 진행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업비 사용 시에는 꼭 유의사항 및 불인정 기준을 확인하고 집행하셔야 함을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그럼 불인정 기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 국외 기업과의 거래는 불인정하고요. 최종 보고서 미제출 시 불인정, 용역 계약서 대비 최종 결과물이 누락, 미제출 시에는 불인정하고 과도한 용역 대금 책정 후 기업과 협의하여 일부 금액을 개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불인정 및 제재가 가능합니다. 용역 업체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이행을 인정하여 용역 완료 시에는 불인정하고 용역 업체가 과업 중단으로 발생하는 결손 금액을 환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불인정합니다. 외주 용역 시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신청 시 제출해야 되는 증빙서류는 총 4가지로 첫 번째로는 외주 용역 계약서입니다. 과업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과업 지시서는 별도로 첨부 가능합니다. 200만원 미만 용역의 경우에만 계약서가 생략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이행지급 보증보험 증권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계약금액이 500만원 이상의 경우 외주용역 추진 계획서 및 외주용역 심의위원회 승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주용역 심의위원회는 약 한 달에 한 번 정도 진행될 예정이오니 사업비 신청 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결과보고서입니다. 결과보고서에는 증빙자료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사후 제출 증빙 서류에는 계좌 이체 시에는 세금 계산서 및 이체 확인증 그리고 카드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이 밖에 기초 증빙 서류는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홍보 및 마케팅비입니다. 홍보 및 마케팅비는 창업팀의 제품, 서비스, 사업 홍보 및 광고, 홍보 채널 운영 및 유지 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크게 4가지 영역에서 사용합니다.
첫 번째로는 신문 간행물, 온라인 페이지 등 광고 기재를 위한 비용, 제품 서비스 사업 홍보를 위한 펀청물, 인쇄물 구매 비용, 마찬가지로 제품 서비스 사업 홍보를 위한 국내외 전시회 참가 비용,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항목으로는 홍보용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쇼핑몰의 운영을 위한 웹 호스팅비, 서버 임대료, 도메인 등록비 등의 소모성 비용을 사용합니다. 유의사항으로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는 제품 서비스 사업 홍보를 위한 관련 전시회 참가 등록비, 부스 임차비 및 장치 비용에 한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완제품 형태가 아닌 새로운 판촉물이나 인쇄물 제작을 위해 신규로 디자인하거나 제작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홍보비 마케팅비가 아닌 외주 용역비로 진행합니다. 웹 호스팅비, 서버 임대료, 도메인 등록비 등의 소요 비용은 협약 기간 이내의 금액만 인정하되 일할 계산을 통한 비용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1년의 기간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합니다. 홍보비 마케팅비 사업비 신청 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를 정리하였습니다. 사업비 신청 시 제출해야 되는 증빙 서류로는 기초 증빙자료 외에 견적서 혹은 거래 명세서가 필요하고요. 사후 제출 증빙 서류로는 증빙 사진이 포함된 결과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이 밖에 기초 증빙 서류는 무조건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사업 개발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2020년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 회계 매뉴얼 교육을 영상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모든 창업팀 대표님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갖길 희망합니다. 대표님 모두 개인 위생과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육성사업 전반적인 내용 및 사업비 사용 등 궁금하신 점은 문의 주시면 성심껏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